진짜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내 두피가 훨씬 건강해지고 내 머리카락도 탄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머리숱을 관리하는 비법이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가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불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가 머리 세팅까지 다 하고 나면 머리숱이 어떻게 이렇게 많냐,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머리숱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할 기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머리숱을 지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다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머리가 풍성하고 숱이 많은 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쁜 포인트더라고요. 결국 머리숱이라는 거는 건강한 두피가 베이스고 건강한 두피는 올바른 샴푸법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를 감는 법이랑 해야 할 행동들 그리고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영상 보시면 올바른 샴푸법 그리고 머리숱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법 마스터 하실 거예요. 일단 머리를 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밤에 무조건 머리를 감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머리를 감으시고 어떤 분들은 밤에 머리를 감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밤에 머리를 감지 않고 자는 거는 밤에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자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가져온 모든 먼지들이랑 세균들을 두피 속에 그대로 넣고 잠드는 꼴인데 심지어 항상 베고 자는 베개들까지 더러운 균과 먼지들이 쌓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먼지들을 머릿속에 두고 자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머리를 감아볼 건데 머리를 감기 전에 전체적으로 머리를 빗어줄 거예요. 이 과정은 빗으로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이뿐 아니라 외부에서 가지고 온 먼지들을 1차적으로 클렌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빗질을 해주는 방법은 아래에서부터 엉키지 않도록 머리를 잡고 이렇게 살살 빗어주시고요. 중간까지 빗이 올라왔을 때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머리카락을 다 넘겨서 빗어주시고 왼쪽으로 완전히 넘겨서 빗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숙여서 빗어주시고 고개를 들고 아래쪽에서부터 머리를 정리하고 정수리까지 빗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막상 씻으러 들어가서 물 틀고 나면 아 맞다 빗질 하고 까먹어서 귀찮아서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욕실에다가 꼭 빗을 하나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감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 머리에 미지근한 물로 1분 정도 머리를 충분하게 적셔주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팔 안쪽에 닿았을 때 살짝 온기가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에도 안 좋을 뿐더러 두피랑 머리카락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빗질로도 없어지지 않은 두피의 피지가 물에 불어서 샴푸를 했을 때 잘 닦일 수 있도록 1분 정도는 적셔서 불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샴푸를 짜줄 때 샴푸를 냅다 짜서 머리 위에다가 덜면 안 됩니다. 샴푸 사용 방법은 샴푸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구역을 나눠서 묻혀주는 건데요. 헤어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샴푸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고민이 아닌 부분은 집중 부위에서 샴푸질을 해주고 남아있는 거품으로 대충 해주고 물로 씻어낸다고 하는데 두피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열심히 해준다고 하면 샴푸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두피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수리랑 뒤통수 그리고 목 부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샴푸를 묻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뒷목 부분은 샴푸질 잘 안 하잖아요. 이 부분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샴푸를 다 묻혔으면 거품을 내서 클렌징을 해주는데 이때 손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해주면 놓치는 부분 없이 시원하게 샴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손톱으로 긁으시거나 손 완전 끝으로 자극이 되게 하시면 안 되고 지문이 있는 곳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면 손을 갈고리처럼 이렇게 만드신 뒤에 아까 샴푸를 해준 것과 같이 세 곳을 나눠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머리카락이 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뭉쳐서 머리카락끼리 비벼가지고 샴푸질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큐티클이 엄청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피에서 만들어진 거품으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샴푸를 마무리해주세요. 그 다음 거품을 다 내고 나서 이렇게 바로 헹궈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샴푸에 좋은 성분이 조금 흡수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피지가 잘 녹여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때 양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방치를 해주신 뒤에 드디어 머리를 헹궈줄 건데요. 이때 정말 충분히 꼼꼼하게 머리를 헹궈주세요.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뒷목이랑 귀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헹궈내주세요. 네 번째, 이제 드디어 트리트먼트를 해줄 건데요. 우리 보통 트리트먼트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이렇게 누르면서 바르면 큐티클 방향과 반대로 트리트먼트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꼭 트리트먼트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눌러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주시면 트리트먼트를 넣고 닫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 머리카락이 진짜 두꺼운데 이 방법이 큰 효과를 가져다 준 거라고 하네요. 정말 이 방법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줄 건데요. 이때 머리를 비비지 마시고 비틀지 마시고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큰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물기는?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물기는 드라이기로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젖은 상태에서는 이 모근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정말 빠지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두피에 자극이 가지 않게 큰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절대로 이때 머리 빗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후 에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끝부터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섯 번째, 드디어 드라이를 해줄 건데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행동이에요. 이게 진짜 두피의 쥐약입니다. 두피는 무조건 찬 바람으로 말려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다 보니까 드라이 할 생각에 너무 막막하고 귀찮아서 수건으로 줄줄 감싼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수건으로 큰 물기를 제거해준 즉시 드라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머리를 말릴 때 오래 말리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말릴 때가 많잖아요. 머리가 부시시해지는 원인이 바로 큐티클 방향과 반대로 말리면서 머리가 엄청 이렇게 부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셔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밤에 머리 안 감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한 부분만 집중해서 샴푸질 하는 것. 세 번째, 뜨거운 물로 샴푸하는 것. 네 번째, 머리가 젖었을 때 빗질하는 것. 다섯 번째, 즉시 머리 안 말리는 것. 여섯 번째,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는 것.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건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지키셔도 내 두피가 훨씬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엄청 탄탄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제가 풍성한 머리카락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피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번씩 샴푸를 할 텐데 이 샴푸법들이 쌓여가지고 나의 머리 숱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